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라이트룸 사진 보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스마트폰에서 사진 보정을 할 때 스냅시드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미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스냅시드를 많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스냅시드는 포토샵만큼이나 상당히 복잡한 보정도 쉽게 하게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합성까지도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냅시드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지난 강좌 또는 스냅시드 이북을 현재 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엘란 작가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시면 스냅시드 이북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간단한 강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라이트룸입니다. 근데 라이트룸은 사실 활용도가 엄청난데 유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만 하셔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의외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이트룸에는 카메라 기능도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모드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죠. 전문가 모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셔터 스피드라든지 ISO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하지만 아이폰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요. 라이트룸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라이트룸을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룸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도비 라이트룸으로 검색하시는 게 검색이 더 잘 되더라고요. 자, 일단 라이트룸이 다운로드 되었으면 라이트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룸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정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사진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사진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카메라 모양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진 촬영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것 같고요.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전문가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셔터 스피드하고 ISO가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셔터 스피드 내가 바꿔서 더 느리게 6분의 1초까지 느리게 촬영할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ISO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 모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라이트룸을 간단하게 사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진 강의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를 통째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진 부분에 숫자가 올라가면서 사진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천천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모든 사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진들이 이미 가지고 와져 있고요. 저는 이번 강좌를 위해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요. 제주도에서 촬영한 이 사진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을이 상당히 예쁘게 보이면서 아래 유채꽃이 정말 예쁘게 보였던 그런 장소인데요. 물론 스마트폰을 촬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출이나 일몰, 우리가 흔히 노출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출 차이가 큰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촬영하시는 게 오히려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하시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더 뛰어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라이트룸 보정을 하신다 그러면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도 충분히 더 훌륭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치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눈과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별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는 뜻은
돈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지불해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11,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강좌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한 상태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 다운로드 버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르기가 있죠. 여기 보이는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는 여러분들이 수직 수평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크롭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평 맞춤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좌우 뒤집기 그리고 상하 뒤집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 원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3:2 비율로 할지 5:4 비율로 할지도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가 보도록 할게요. 왼쪽 X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설정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라고 보이죠. 일단은 자동을 한번 눌러 보세요. 자동만 눌러도 기본적으로 아까보다는, 자, 되돌려 볼까요? 자, 이게 원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화살표입니다. 자, 이게 자동 설정 전, 그리고 자동 살짝 변했죠.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살짝 기본적으로 자동에서는 밝은 영역에 노출을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에 노출을 올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정하실 때는 항상 여기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밝기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밝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밝기 들어가 볼게요. 자, 밝기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보이는 게 노출이죠. 노출 낮추면 전체적인 노출이 떨어지고요. 전체적인 노출이 떨어지면 하늘이 더 붉게 보이게 되죠. 자, 이번에는 노출 올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유채꽃밭은 정말 밝게 눈에 본 것처럼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게 되죠.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황, 즉 하늘이 하얗게 날아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라이트룸에서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밝은 영역은 하늘의 노출을 말하고요. 어두운 영역은 이 지면의 노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노출을 0으로 돌리고요. 0으로 돌린 상태에서 밝은 영역을 낮추고, 자, 밝은 영역만 낮추니까 어두운 영역은 거의 변화가 없고 밝은 영역, 하늘만 더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보세요. 자, 하늘이 더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운 영역을 올려볼게요. 어두운 영역은 지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고 지면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하늘은 크게 변하지가 않고 지면만 더 밝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아래 흰색 계열과 금정 계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차후에 라이트룸 무료 버전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흰색 계열을 조금 올려주고요. 검정 계열로 대비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사진의 퀄리티를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색상 있죠. 색상에 들어가시면 색온도, 즉 사진의 느낌을 파랗게 하거나 더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사진의 느낌을 그린으로 가거나 아니면 마젠타로 가거나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동감과 채도를 통해서 더 색을 진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분들은 이제 여기서 색상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더 움직이면 이렇게 더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효과입니다. 효과에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처 명료도 디헤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료도와 텍스처는 올려주면 이렇게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많이 올려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볼 거니까. 그쵸? 훨씬 더 선명해지고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후 비네팅 같은 걸 이용해서 주변을 살짝 어둡게 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은 모두 여러분들은 라이트룸 무료 버전에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료 버전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형 이런 건데요. 도형 같은 것은 나중에 자동으로 수직과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건물을 수직 수평을 버튼 한 번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라이트룸의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메라 기능까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역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설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처럼 라이트룸에서도 기본적인 프리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EL 포토그래피 스마트폰 프리셋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점 3개짜리 보이죠? 점 3개짜리를 클릭을 합니다. 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전 설정 가져오기가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메일에서 사전 설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을 보시면 EL 포토그래피 프리셋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나씩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로드 하고요. 그리고 또 다운로드 하고, 하나는 제가 XMP 형태로 보내드렸고요. 하나는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DNG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라이트룸에서 다시 점 3개짜리 터치하고요. 그리고 사전 설정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크기가 더 큰 파일이 DNG 파일이고요. 더 작은 파일이 일반적인 라이트룸 프리셋 XMP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29개의 사전 설정이 모두 가지고 와졌습니다. 위쪽에 올려보니 EL 포토그래피 스마트폰 프리셋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프리셋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그 느낌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좀 과도한 색감부터 기본적으로 차분한 색감까지 제가 다양하게 넣어 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터치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도 광치기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물론 사전 설정 들어가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살짝 어떤 느낌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사진 색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교하게 볼 수는 없지만,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오렌지 빛깔을 만들고 싶다. 1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좀 더 과한 색감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25번, 26번도 상당히 제가 과하게 만들어진 그런 색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차분한 색감들도 있으니까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EL 포토그래피 스마트폰 프리셋은 인물 사진에도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전 설정 들어가서요. EL 포토그래피 스마트폰 프리셋, 그리고 인물, 그쵸? 아니면 티렐 오렌지, 이런 느낌의 색감도 꽤 괜찮은 색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스마트폰 프리셋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폰 경우는 지금 사전 설정에서 이 점 3개짜리를 누르더라도 사전 설정 가져오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이왕이면 여기 부분 호환되는 사전 설정 표시는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사전 설정 가져오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DNG 파일을 넣어 드린 겁니다. 자, DNG 파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진을 똑같이 불러 오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DNG 파일의 압축은 먼저 풀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DNG 파일 들어가서요.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면 이런 식으로 DNG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라이트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사진 추가. 여기 보면 EL 포토그래피 스마트폰 프리셋 프리미엄 DNG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를 불러오면 됩니다. 역시 사진이 불러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29장 가져오기가 성공했고요. 자, 모든 사진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DNG 파일이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DNG 파일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사전 설정에 들어갑니다. 사전 설정 들어가서요. 일단은 위에 점 3개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전 설정 만들기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전 설정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사전 설정 그룹 선택해서요, 새 사전 설정 그룹 만들기를 하시면 좋겠죠. EL 스마트폰 프리셋 프리미엄이라는 사전 설정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셋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 설정이 여기 새로 생긴 폴더 EL 스마트폰 프리셋 프리미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하나하나 선택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이 이런 점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 같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무료 라이트룸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강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EL 포토그래피 프리셋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한 프리셋을 다운로드하고 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엘람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